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와서는 두 번째 주제는 살균에 대해서인데요. 친환경으로 사과를 제가 생산을 하고 소득을 올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막 전화 연락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 연락이 오면은 항상 전화하신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뭐 썼어? 이제 어떤 거 뿌렸어?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떤 걸 썼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 뒤에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걸 쓰는지도 중요한데 어떻게 어느 시기에 어떻게 뿌리는지도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항상 뭔가 잘난 척한다는 듯한 이제 뉘앙스를 풍기시는데, 사실 어떻게 지금 어떤 걸 쓸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쓰는 자재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이해를 하시면 방제에 있어서 방제 효율을 높이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쓰는 자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석회유황합재, 석회보르도액, 이온수라는 자재, 싱싱이라는 자재가 있고요. 대유의 닥터프란트, 그리고 유일이라는 회사의 그름에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석회유황합재인데요. 겨울철 동계방제로만 사용합니다. 석회유황합재를 2말에서 3말 정도 해서 12월쯤에 한번 뿌리고 끝을 내요. 이 석회유황합재를 사과농사 짓는데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제가 사과농사 망하면서 느꼈던 게, 망해보면서 느낀 게 석회유황합재가 효과가 없는 것 같다는 걸 되게 많이 저는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석회유황합재는 이게 탄저하고 갈반에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경기도기술원에서 이제 균에 대한 동정 결과를 해줬어요. 석회유황합재가 이 탄저균과 견문이 썩은 병에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균을 잡느냐, 이런 연구를 했을 때 석회유황합재는 탄저균과 견문이 썩은 병을 잡지 못한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석회유황합재를 가지고 이 석회유황합재를 주된 방제의 약으로 선택을 해서 사과 농사를 지시는 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두 번째로 넘어와서 석회보르도액은 굉장히 중요한 자재 중에 하나죠.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석회보르도액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시는데, 저의 경우는 6월 중순부터 4회 12식으로만 살포를 합니다. 1회에서 2회 정도 살포하고요. 이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사용하시는 자재인데 저는 진짜 사용하고 싶지 않은 자재 중에 사실 하나거든요. 석회보르도액을 많이 사용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지금 제 나무 같은 경우는 약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약한 나무들은 M9, M26 계열의 나무들은 데미지를 되게 많이 입어요, 생각보다. 근데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석회보르도액을 뭐 5회에서 6회까지 뿌리는 분들이 계세요. 막상 견합을 가보면 나무가 형편없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완전히 막 이렇게 너무 힘들어갖고 짜구가 난 거죠. 그래서 석회보르도액을 안 쳐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막상 석회보르도액을 치질 않으니까 갈반을 잡을 수 있는 자재가 지금 없더라고요. 갈반병이 이파리가 싹 떨어지면 농사가 완전히 망하는 거라 어쩔 수 없이 1회 혹은 비가 너무 많이 오면 2회 정도 치고 있고요. 석회보르도액을 또 안 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석회보르도액이 결국은 석회보르도라고 해서 그냥 결국 그 칼슘하고 그 구리, 동 성분을 가지고 이제 살균을 하는 건데, 너무 많이 치게 되면 토양에 구리라는, 동이라는 성분의 중금속 잔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과연 친환경 쪽으로 맞는 건가라는 생각은 저도 사실 하면서, 안 치고 싶은데 이걸 치지 않으면 당장 농사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최대한 적게 치려고 노력을 하면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석회보르도액의 장점은 갈반병의 특효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살포하고 나서 바로 비가 오는 경우는 이파리가 완전히 다 타버려요, 동해에 대한 데미지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서 잘 치셔야 되고, 살포 후에 뭐 3일 정도는 비가 무조건 안 오는 게 제일 좋고요, 최고 좋은 걸 따졌을 때.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토양의 중금속, 구리를 많이 잔류시켜서 토양 건강에도 딱히 좋은 자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쓰는 자재로 이제 노바코리아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싱싱이 이온수라는 자재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도 모르니까 데이터가 없어요. 친환경은 정보가 없어요. 특히 지금 유튜브 때문에 조금 뭔가 나오기라도 하는데 제가 시작할 때 유튜브도 막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감도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발동량 팔고 귀동량 팔고 돌아다니면서 한 6가지 정도의 이제 자재들을 알게 됐어요. 이것 쓰면 좋다, 이것 쓰면 좋다 해서 6가지를 이제 컨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농사를 져서 그해 8월 달에 완벽하게 망했어요. 네. 사과가 탄저가 다 들어와서 다 그냥 하나도 쓸 수 있는 사과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그때 망하고 나서도 막 어떡하지 망했는데 어떡하지 이 느낌보다는 아니 이게 내년에도 난 친환경을 한 번 더 해보고 싶은데 뭐 때문에 망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뭐 때문에 망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6가지 자재 중에 뭐가 날 망하게 했는지 뭐가 그나마 나한테 조금은 도움을 줬는지를 알아야지 뭘 선택을 해서 이걸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할 텐데 이걸 모르니까 일단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술센터로 그냥 왔어요. 기술센터로 한 탄저병이 걸린 사과 20개 정도를 이제 챙겨서 그리고 제가 쓰는 자재 6가지 정도의 자재를 제가 쓰는 휘석 배율로 이제 페트병에 싹 타서 지금 이 사진입니다. 타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쫄랐어요.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기술센터에서도 이런 검사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처음에는 막 계속 피하시더라고요. 근데 해야 된다고 1시간? 거의 2시간 가까이 계속 조른 것 같아요. 와갖고 해야 된다고. 근데 귀농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애가 와서 조르니까 얘는 뭐 하는 애인가 싶다가 나중에는 이제 안 되겠는지 한 분이 저를 데리고 이제 현미경이 있는 검사실로 내려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밖에 할 수 없는데 이 정도도 괜찮냐라고 말씀하시길래 이 정도만 해줘도 감사합니다 하고 검사를 진행을 했어요. 네, 이렇게 검사를 했고 네, 지금 여기 보이는 게 탄저균이에요. 네,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알약같이 생긴 탄저균인데 안에 동그란 거 세포 2개가 있는 건 탄저균이 살아서 지금 계속 네, 움직이고 있는 거고 안에 세포가 없는 거는 탄저균이 죽은 거거든요. 저 비율을 그냥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해서 이제 괜찮은 자재라고 나왔던 게 이온수였어요. 이온수 하나만 오히려 막 4만 원이 넘는 막 되게 비싼 한 번 치는데 4만 원이 넘으면 제 농장에 한 번 방제를 하려고 그러면 거의 뭐 30만 원이 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자재들은 오히려 효과가 하나도 없는데 이거는 유기목록 공시된 자재도 아니었고 그냥 밀항요소 복합 비료였는데 특성 자체가 강알칼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되지 않을까 싶어 갖고 가져가 봤던 건데 예, 요게 오히려 효과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요것만 가지고 요거하고 석회보르도액 예, 그거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예. 요거 같은 경우는 한차 방제하는데 10,000원 들어가요. 예, 그래서 금액적으로 부담도 없어가지고 접근하기도 쉬웠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적힌 싱싱이라는 자재는 사실 쳐야 될지 안 쳐야 될지는 연구 결과상에서는 안 치는 게 맞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처음부터 이 2개를 같이 쳤고 제가 그냥 체감 느낄 때는 이온수만 치는 것보다는 2개를 같이 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제 체감상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이 2개를 같이 쳤어요. 둘 다 밀항요소 복합 비료고 이 싱싱이라는 자재 자체가 나온 게 면역력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2개를 같이 치면 한 차 2만 원씩 들어갔어요. 그래도 크게 부담이 없어갖고 그냥 2개를 같이 쳤습니다. 네, 그렇게 농사를 졌고요. 1회 석회보르도액 들어가고 거의 나머지 대부분의 방제를 다 요걸로 했고 그리고 그 해 처음으로 사과를 멀쩡하게 생산을 해서 학교급식으로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재가 효과가 있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도 요거를 기준으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어요. 2020년도 7월달, 8월달 2달 합쳐서 비가 48일이 왔어요. 그 2달 동안. 그러니까 12일 빼고 비가 내내 온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7월달에 27일이 비가 왔어요. 7월달은 3일 빼놓고 비가 내내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과농사 지시는 분들은 날씨도 뜨거운데 비 오면 진짜 무섭거든요. 아, 이거 병 번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식초를 계속 토양에다 관주를 해주면서 이온수하고 싱싱이를 이 2개를
3일에 한 번꼴로 나무에다 살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잎이 굳어요. 이것도 부작용이 분명히 있어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살포하는 거를 원래는 원칙으로 했었는데 3일에 한 번씩 살포를 무서워서 하다 보니까 잎이 굳어서 나중에는 갈반병이 온 게 아니라 생리갈반, 잎이 굳어갖고 이게 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냥 굳어서 떨어지는 형태로 낙엽이 좀 지더라고요. 막 심각하진 않았었고 어쨌든 간에 올해도 사과는 멀쩡하게 수확을 해서 학교 급식으로 출하는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파리가 이제 떨어지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이온수하고 싱싱이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방제로 들어갈 수 있는 자재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제 올해 목표였어요. 농사의 목표. 네. 그래서 이제 찾아진 대안이 아직까지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이 대유라는 회사의 큰 회사죠. 닥터프란트라는 자재예요. 규조토를 베이스로 한 미생물 제재인데요. 아직 저도 사용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아갖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근데 경기도기술원에서 같이 이제 저희 계속 연구 결과를 봤거든요. 연구를 해본 결과 지금 현재 유기목록 공시된 자재 중에서는 이 대유의 닥터프란트가 탄저균과 견무늬 썩은 병을 잡는데 가장 월등한 성능을 보였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내년에는 사이방제로 집어넣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규조토를 베이스로 한 미생물 제재예요. 그리고 한 500리터에 2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렴하게 쓸 수 있어요. 비싸지 않은데 요거는 제가 좀 더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는 건 아직까지 현장에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미생물이라는 거 자체가 오히려 그냥 일반적인 석회보르도액 같은 살균제보다 변수가 훨씬 많아요. 미생물이 증식을 더 많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더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라서 이거는 한 번 더 제가 현장에서 검증을 해봐야 하는데 일단 제가 내년에 농사를 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을음병에 대한 방제인데요. 그 친환경이 아닌 관행을 하는 농가들은 그을음병에 대해서 1도 거의 걱정을 하지 않아요. 하시는 환경적 특성상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친환경 하시는 농가들만 유난히 그을음병이 많이 껴요. 그래서 친환경 사과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겉에가 시커멓게 연탄재가 묻은 것처럼 이렇게 묻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그을음병이라고 불리는 거는 양상이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벌레 분비물, 벌레 똥이 사과 표면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럼 벌레 똥이 시커멓게 이제 돼서 그을음병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고, 이거에 대한 특징은 물에 닦여요. 물티슈나 이런 걸로 닦이면 닦여서 많이 힘들긴 한데 닦아가지고 하면은 얼룩덜룩하지만 그래도 멀쩡한 사과로 출하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선연화방이나 진딧물, 이게 가장 유발을 많이 해서 살충제만 좀 잘 살포하면 그래도 많이 완화는 되는데, 진짜 제가 생각하는 거의 돌발해충 중에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선연화방이 살충제 가지고 잘 잡히질 않아서 그을음병이 항상 친환경 농가들한테 붙어있는 숙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적인 그을음병, 진짜 습한 상황에서 생긴 그을음병은 물에 지지를 않아요. 물에도 안 져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거를 선택을 해서 살포를 해본 거거든요. 원래는 황계열의 자재들이 그을음병을 막아준다고 해서 저도 동계방제로 아까 석회유황합제를 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석회유황합제 치는 목적이 청태 제거랑 그을음병 때문이었는데, 작기 중에 치는 석회유황합제는 딱히 크게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을음병을 완벽하게 막아주는 역할도 잘 하지 못해서 찾다 보니까 지금 그을음해라는 자재를 찾았고, 올해 10월 초에 한번 살포해봤는데 많이 완화가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아직 정확히 올해 딱 이제 실험을 해보지 못해서 내년에는 6월 봉지 씌우기 전부터 한 3회 정도 지금 살포를 해보면 그래도 평상시보다는 그을음병에 대해서 많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은 일단 너무 비싸요, 자재가. 500리터에 35,000원 들어가면 사실 되게 비싼 자재거든요. 그래서 그을음병이 좀 심한 농가들은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초액이 마지막으로 있는데, 목초액 같은 경우는 도기술원에서의 동정 결과도 제법 괜찮게 나왔어요. 거의 상위권에 있을 정도로 괜찮은 자재인데,
유튜브나 인터넷에 목초액에 대해서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목초액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 굉장히 있거든요. 저는 석회보로도액 자체도 이제 친환경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치고 싶어서 지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목초액도 사실 목초액이 나무가 타면서 나온 액이에요. 진액이에요. 예, 산성의 진액인데 이것도 딱히 친환경적이 아닌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지양을 하고 있고요. 괜찮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검색해보고 공부해보시고 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살균 쪽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자재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좋은 자재들이 있을 거예요. 또 다른 분들이 또 하고 계시니까. 근데 언제 살포하는지 어떻게 살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우 닥터프란트 같은 경우는 미생물 자재일 건데 비 오기 전에 습한 상황에서 살포를 하는 게 미생물이 증식하기 훨씬 좋은 상황이 될 거니까 날씨가 너무 뜨거운 날보다는 날씨가 흐린 날 살포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미생물 자재를 살포했는데 또 그 바로 뒤에 석회보로도액이나 석회유황합제 같은 거, 아니 이온수 같은 거를 친다고 하면 미생물을 다 죽일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앞에 쳐놨던 미생물 제재가 효과가 그냥 없어지는 상황이 생길 테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내 자재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걸 좀 이해를 하시고 언제 쳐도 되는지에 대한 걸 이해를 하시고 살포를 하시면 방제 효율이 훨씬 높아지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나무가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는요, 오히려 살균제를 한 번 더 치는 것보다는 나무가 활력이 좀 돋을 수 있는 마그네슘이나 이런 영양제 종류의 것들을 살포를 하는 게, 교차로 살포를 하는 게 나무 건강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 그렇게 잎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야 기존에 자기 나무가 가지고 있는 면역력 자체를 지켜주는 게 살균제를 한 번 치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접근하셔서 살균제를 방제를 하시면 살균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일단 살균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마지막 살충에 대해서로 넘어가겠습니다.